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가정의학과 배현석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대구려원 호스피스 센터장 배현석입니다. 네. 인간의 오복 가운데 하나가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도 있지만요. 깨끗한 죽음을 맞는다. 그러니까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호스피스 치료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은데 호스피스 하면은 환자가 죽음을 좀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호스피스라는 말은 다들 들어는 보셨겠지만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어떤 곳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런 자리로 저희가 많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의 어원은 라틴어인 호스피탈리스에서 기원된 것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을 뜻하는 호스페스와 치료하는 병원을 의미하는 호스피탈의 복합어입니다. 중세 시대의 순례길의 나그네들에게 하룻밤 편안히 쉴 수 있는 안락한 숙소를 제공하는 것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아픈 사람들에게 치료와 간호를 베풀어 주는 것으로부터 지금의 호스피스가 시작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원에서 알 수 있듯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인생 여정의 끝자락에 가까워진 환자들의 말기 시간이 최대한 편안하시도록 치료와 간호 그리고 다양한 전인적인 케어들을 제공하는 곳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호스피스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원장님, 저는 참 속상한 게 주변에서 이 호스피스에 대한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환자가 죽음을 앞두고 가는 곳이다. 혹은 뭐 죽음을 앞당기는 곳이다. 이런 오해부터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호스피스는 죽기 직전에 가는 곳이다 라는 그런 무거운 오해를 가지고 계신데 사실 호스피스는 오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질병이 상당히 진행되어서 여명이 길게 남지 않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임종에 가까운 분들이 많긴 합니다. 또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 질병에 대한 적극 치료를 받기 어려운 분들이시기에 자연스럽게 입원 중에 임종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시면서도 병의 진행이 매우 더디거나 증상이 자연스럽게 호전되시는 분들도 드물게는 있어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하셨다가 다시 집으로 퇴원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어서 그런 오해는 거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 호스피스에서는 임종 시기를 앞당기는 곳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환자들을 보다 보면 다음과 같은 그런 요구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과장님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오늘 밤에 주사 한 대 맞고 빨리 그냥 갔으면 좋겠다. 사실은 좀 무거운 그런 질문 또는 요청인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의사 조력 자살 혹은 안락사와 같은 임종의 순간을 임의로 당기거나 지정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환자의 요구를 들어드리지는 못했고요. 마찬가지로 호스피스에서는 임종을 앞당기거나 혹은 무리하게 연장하려는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말기암처럼 나을 수 없는 질병의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을 환자와 함께 하면서 존엄한 임종까지의 과정을 가까이에서 끝까지 지지해 드리는 곳이 바로 호스피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런 호스피스 치료가 암 환자 치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질환 중에 이게 암인 이유가 있나요? 네, 호스피스 치료 대상자가 주로 암 환자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고사나 자살, 심근경색, 뇌출혈 등과 같은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질병들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적절한 시점에 제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한 질병의 진행이 매우 느린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과 치매, 뇌경색 후유, 노쇠 등의 그런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상태의 악화가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 또는 원인 제거를 통하여 다시 건강한 상태에 가깝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투병 기간이 수년 또는 수십 년으로 매우 긴 편이기에 임종의 시점을 예측 또는 준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반면 암이라는 이런 질병은 진단 후에 적극 치료를 하였음에도 완치에 실패하였다면 언젠가는 재발, 침범, 전이 등이 진행해서 추가적인 치료 어려운 말기 상황으로 다다르게 됩니다. 이후에 암종의 진행에 따른 주요 장기 기능의 저하가 이어지게 되고 그 과정 중에 감염, 출혈, 통증, 호흡곤란, 삼킴 어려움, 인지저하 등의 다양한 불편한 증상들이 동반되어서 결국에는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임종에 다다를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호스피스에서는 주로 이런 암이 진단된 환자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호스피스 병동은 그 증상 진행이 예측 가능한 암 환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뭐 다른 뭐 질환 환자들도 올 수가 있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완화의료 대상자들을 말기암 환자 외에도 다양한 질병의 임종기 환자들로 넓혀두고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호스피스 전문기관들의 수와 그리고 병상이 다소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라 입원형 호스피스의 경우에는 말기암 환자들 그리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 말기 환자들에게만 제한되어 허용되고 있고요. 추후 대상자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형 또는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의 경우에는 말기암 환자를 포함하여서 간경화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및 다양한 질환의 말기 임종기 환자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센터장님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호스피스 치료가 뭐 방사선이나 항암 같은 적극적인 이제 치료가 아니라 통증 완화 치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특히 부모님이 호스피스 네. 들어가시면 아, 이렇게 치료를 해드려도 괜찮을까? 괜히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질문하신 것처럼 호스피스에 가면 치료를 다 포기하거나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질병 자체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은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암의 진행을 확인하기 위한 CT, MRI 등의 정밀 검사 또는 새로운 어려운 그런 침습적인 처치 또는 출혈이 있을 때 대응하는 대량의 그런 수혈 또는 새로이 시작하는 혈액 투석 등의 어려운 검사 및 치료들은 시행하지 않기를 오히려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러한 일련의 검사 및 적극 치료들이 이 말기의 환자들의 경과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환자들의 불편함만을 늘리며 의미 없는 의료비의 증가만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스피스에서도 앞서 언급한 불필요한 검사 처치를 제외한 전반적인 증상 조절과 통증 조절, 수액 및 정맥 영양 공급, 또 암종 상처 및 욕창의 관리, 항생제 투여, 복수 및 흉수 배액 관리 등과 같은 일반적인 치료는 충분히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복이 어려운 말기 상황에서도 집에서 끙끙 참으시면서 고통받으시거나 여러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전전하면서 환자, 보호자 모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회복이 어려운 이런 질병의 말기 상황에서는 호스피스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거두시고 기꺼이 호스피스와 함께 하시면 아마 편안함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듣기로 이 호스피스 치료는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복지사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해주실 텐데 다른 분들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나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이런 호스피스 전문 기관이라면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또 간병인력, 성직자, 자원봉사자, 요법치료사, 영양사, 약사 등 다양한 인력을 통한 다각제적인 서비스 제공을 사실 의무 권장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전담의사인 저는 주로 환자의 증상 조절 및 의료적인 처치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환자와 보호자는 단순 신체 증상 이외에 심리적인 또는 실존적, 사회 경제적 고통들을 다양하게 호소하십니다. 때로는 간병사님의 따뜻한 케어에 안심하시기도 하시고요. 수녀님과의 실존적인 문답을 통해서 부정하던 삶의 마무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행정 절차상 힘든 점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님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지쳐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꽃다발을 만들고 새싹을 심는 그런 원예요법 등을 하시면서 생명의 의미를 다시 떠올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는 다양한 직종의 팀원들이 원팀이 되어서 말기 환자분들의 최상의 편안함을 위해 늘 고민하고 의논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감염병 기간 동안에는 이런 필수 의료진 외에 간병 인력, 사회복지사님들을 제외한 봉사자와 성직자, 요법치료 인력 등의 외부인의 방문이 되게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감염병 대응 단계가 많이 하향되어서 다시금 호스피스 병동이 이전과 같은 활기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호스피스 치료가 맞춤팀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네요. 궁금합니다. 이게 병동 입원으로만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가정이나 다른 형태로도 운영이 되나요? 네, 호스피스 전문 기관들에서는 그 각 병원의 사정에 맞추어서 입원형, 가정형, 그리고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료원에서는 입원형과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사실 가정형 같은 경우에는 환자와 보호자들뿐만 아니라 각 병원의 의료진들조차도 사실은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환자 보호자분들이 스스로 정보 검색을 하셔서 저희 대구의료원 가정호스피스 팀으로 문의를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암성 통증 및 기력 저하를 동반한 말기 환자분들이 사실 본인에게 가장 편안한 공간인 가정에서 의료진의 방문 진료와 약품 처방, 상처와 배액관 소독 관리, 그리고 수액 투여, 산소 발생기와 욕창 매트 같은 물품 대여,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주 1, 2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해 보신 분들은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게 바로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말기 암 환자에 대한 맞춤 치료를 제공하다 보니까 통원 치료를 받는다든지 또 다른 일반 병동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훨씬 나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호스피스 치료에 대한 만족도, 이용률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호스피스에서는 말기암 환자에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직군의 전인적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에 호스피스를 경험하신 보호자분들 중 90% 이상은 후평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네. 또 말기암으로 진행된 환자분들 중에 대략 한 20에서 25% 내외가 호스피스를 이용하신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이용률은 매년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호스피스에 입원하신 환자분들의 평균 재원 기간은 3에서 4주 내외 정도로 보고 있고 입원 후에 수일 이내에 급히 임종하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수개월 이상 치료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 등에서 말기 판정을 받은 후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 일부에서는 호스피스 병동 분위기가 자기와 너무 맞지 않다라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아무래도 호스피스 병동에는 주로 4인실이고 또 옆자리, 앞자리에 비슷한 말기암 진단받은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또 그분들의 상태가 나빠지고 악화되어서 때로는 자리가 비워지는 그런 과정들을 옆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런 자체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 또는 우울감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의식이 매우 명료하고 자기 활동이 가능한 환자분들은 오히려 호스피스 병동보다 일반 병동을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호스피스 치료 관련해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뭔데요? 센터장님, 일단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또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는 또 이런 제공하는 모든 의료 서비스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는 있습니다. 또한 암이 진단된 말기암 환자의 경우에는 중증 등록 산정 특례 혜택을 받기 때문에 환자 본인 부담률이 5% 미만입니다. 입원형 및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 모두 비싸다는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호스피스 한정 다인 간병 서비스인 호스피스 보조인력 제도를 운영하는 그러한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의 경우에는 4인실마다 한 분씩 24시간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그런 분들이 도와주시는데 다른 병동과 다른 큰 차이점으로 간병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간병비에 대한 본인 부담률도 5%로 한 달 내내 4인실 호스피스 보조인력 간병 서비스를 받더라도 환자가 부담하는 간병비는 한 달 내에 15만 원 내외 정도의 비용만 발생합니다. 요즘처럼 24시간 가족이 간병하시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호스피스 간병 제도는 말기암 환자의 치료 보조에도 도움이 되고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경감해 드릴 수 있는 좋은 혜택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경제적인 부담을 확실히 덜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에 원하는 환자보다 이제 병상의 수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대기를 좀 오래 해야 하나요? 네,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전국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총 119개이며 대구의 경우에는 10개 기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늘긴 했는데 아직은 환자에 비하면 병상이 좀 다소 부족한 상황이고요. 기관마다 병상 가동률은 80에서 90%, 많게는 100%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유 병상이 많지 않기에 입원 대기 후에 순차적으로 입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대구련 호스피스 병동 경우에도 입원 대기가 상시로 있어서 보통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2주 내외까지의 대기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호스피스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미리 호스피스 전문 기관을 방문 또는 상담하셔서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도 받으시고 대기 등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에서 이 말기암 환자의 경우 호스피스 치료의 목적이 통증 완화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통증의 종류도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말기암 환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증상이 통증입니다. 통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암의 침범 부위에 따라서 첫째, 피부, 뼈, 근육의 손상에 따른 체성 통증, 그리고 장막의 압박 및 팽창에 따른 내장성 통증, 그리고 뇌 척추 및 말초 신경 침범에 따른 신경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 등으로 조절이 되지 않는 중등도 이상의 심한 암성 통증의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적정 용량 및 횟수로 투여하면 이런 기저 통증, 돌발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삼키기 어려운 그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주사를 통한 또는 구강 점막, 비강 점막, 그리고 피부 부착 패치 등의 다양한 경로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극심한 다발전이 암성 통증의 경우에는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씀에도 증상이 쉽게 조절이 되지 않아서 주무시기도 어려운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환자 및 보호자와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말기 완화적인 진정과 같은 방법으로 적정 용량의 진정 약물을 투여하여서 일정 시간 동안은 아픔을 잊고 주무실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치료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들으면서 약간은 걱정되는 부분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면 막 중독된다거나 내성이 생긴다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네, 사실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데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펜타닐 성분의 마약 제품 또는 다양한 여러 가지의 마약들이 불법적으로 유통 및 사용되고 있어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암성 통증 조절을 위해 의료진이 처방으로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에는 중독이나 내성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극심한 통증에 대응하는 마약성 진통제가 적절히 사용될 경우에는 환자의 전반적인 의식이나 컨디션이 오히려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수면이나 식사, 또 신체 활동 등의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적으로 사용하는 마약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부감 및 편견을 거두시고 암성 통증을 참지 않고 즉시 조절하시기를 저희가 권장드립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회복이 어려운 말기 상황에서는 의미 없는 연명 치료 하고 싶지 않다, 피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과거 보라매 병원 사건과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 등과 같이 연명 치료의 중단 및 지속과 관련한 복잡 다양한 사건들이 심각한 의료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에 이를 해결하고자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률에 기반하여 말기 환자들을 위한 연명의료 관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혹은 연명의료 계획서를 미리 작성해 두시면 더 이상의 치료에도 회생이 어려운 말기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의미 없는 연명 치료를 시작하지 않거나 치료 중에도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호스피스 병동 생활이 어떨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 대구려원의 호스피스 센터의 병동 생활을 간단 소개해드리자면 우선 환자의 입원 시에 병동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같은 간단한 입원 검사를 시행합니다. 물론 환자와 보호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는 이런 간단 검사 및 처치조차도 굳이 시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의 통증을 비롯한 다양한 증상들을 조절하고 경구약물, 주사약제, 수액제제 및 이런 약물의 처방 그리고 투여를 제공해 드립니다. 특히 통증 호소 시에는 24시간 언제라도 즉각적인 통증 중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적인 처치와 함께 호스피스 보조 인력 활동을 통한 간병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으며 환자용 목욕실이 센터 내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환자분들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예요법, 미술요법, 아로마요법, 음악요법 등 다양한 요법 서비스들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녀님, 목사님, 스님과 같은 종교인들께서도 수시로 센터를 방문하셔서 영적 상담을 해주시며 이는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많은 지지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념일, 환자의 생일 혹은 가족의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경우에는 간단한 이벤트를 열어드리기도 하여 환자와 가족들이 힘든 투병 중에 잠깐이나마 행복한 기억을 가지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 추억들을 만들어주시면 또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보호자분이 병동에서 같이 이렇게 간호를 하시거나 면회를 하거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네, 보호자의 상주 및 면회 규정 같은 경우에 지난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은 제한된 1인 상주 보호자 외에는 사실 면회도 거의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감염병 대응 단계 하향으로 이제는 보호자 1인은 누구라도 병동에서 간병할 수 있으시며 면회 기준도 상당히 완화되어서 가족 및 지인이 면회 방문 많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입원 중인 환자의 외출과 외박도 지금은 가능합니다. 이제 환자의 컨디션만 나쁘지 않으시다면 짧은 이런 외부 활동을 통해서 답답한 입원 생활 중에 잠깐의 환기의 시간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네, 호스피스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또 우리 선생님들과 또 소통을 하는데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할 때는 우리 의료진 분들도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또 마음을 잡으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사실 호스피스 센터에서 이제 말기암 환자를 주로 보고 있지만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지라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죽음에 이르실 때마다 어느 정도의 허탈함, 무력감 또는 미안함, 또 우울감과 같은 다양한 감정들이 올라와서 마음이 많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대고련 호스피스 센터장으로 근무한 지도 이제 만 10년 정도에 가까워지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힘든 감정들을 추스릴 수 있는 요령 또는 내성이 뭐 이전보다는 자연스럽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자신의 전성기를 꼽혀 보기도 못한 이런 젊은 나이의 환자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저와 나이가 거의 생일이 비슷한 친구 또래의 그런 환자분들이 계시면 최대한 티는 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좀 유대가 좀 더 높거나 동요가 심하게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한 명의 직장이기 때문에 일은 일 그리고 생활은 생활 최대한 슬기롭게 구분하여서 일과 일상의 균형을 맞추려고 늘 스스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과장님도 참 힘든 부분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본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애초에 우리가 암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네, 사실 암이 걸리지 않아서 이런 호스피스의 말기 고통을 많이 안 느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암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가장 두려운 질병일 것입니다. 암의 발생을 100%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은 이제 발생 또는 진행을 감소시킬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우선 발생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암의 경우에는 원인 제거를 통해 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예로는 내가 만약 BRC의 유전자 또는 APC 유전자와 같이 높은 확률로 젊은 나이에 암이 발생할 것이 예측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해당 위험 장기를 선제적으로 수술 제거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헐리우드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의 케이스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또한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와 HPV 바이러스 그리고 헬리코박터균 및 일부 기생충 감염 등 이런 침범 부위에서 만성 염증을 유발하여서 암을 발생시키는 그런 감염 원인들도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통해서 감염을 원천 차단할 수 있고 이미 감염된 복균자의 경우에는 치료제 또는 억제 약물을 복용하여서 꾸준한 감염 관리를 해주시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립암센터에서는 이제 흡연, 음주, 자외선 노출,
또 발암 화학 물질의 노출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활 습관과 환경이 암 발생을 높이고 있다 경고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나쁜 생활 습관을 줄이고 환경을 정비함으로써도 일부의 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받으시는 이런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그리고 완치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호스피스 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도의 고대 서사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놀라운 것은 주변에서 항상 사람들이 늙고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인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보편적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네, 누구도 원치는 않지만 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늘 의료진과 환자들이 주요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질병의 예방, 그리고 조기 발견과 진단, 그리고 치료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질병과 노화의 진행에 따라 결국은 다양한 고통의 시간들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 자체가 매우 경이롭고 축복스러운 것처럼 우리 모두의 마지막 순간도 사실은 평화롭고 아름다울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서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내 자신 혹은 가족 그리고 주위에 널리 많이 추천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호스피스에서는 어떠한 치료를 하게 되는지 또 왜 그런 치료를 하는지도 알게 되는 정말 오해가 풀리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무뎌졌던 나의 일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매일매일을 그렇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잊지 말자고요.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가정의학과 배현석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은 씨, 철원 씨도 수고했습니다. 건강하세요.